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충북 동주의 사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논란이 됐었죠. 이 제도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로 활용된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 청주 간첩단 사건 지난 정부 때 드러난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데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들이 지난달 24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이례적으로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4명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이렇게 기각되더라도 일단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기소가 된 지 거의 2년 반 만인 오는 16일에야 1심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국 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기피나 회피 신청 건수는 10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모두 2,000건 넘게 신청됐지만 인용된 건 단 10건뿐입니다. 인용률이 0.5%에 불과한데요. 법원이 법관 교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기피 신청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받아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이 방어권 차원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재판 지연 목적이 뚜렷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게 돼서 다른 재판부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럴 경우 재판이 길어지고 또 그 재판만 2심, 3심까지 가게 돼 결국 본 재판은 심각하게 지연되는 겁니다. 한번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불복하면 한 3, 4개월이 가버리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중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고인들의 의도에 휘말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빨리빨리 결정해 준다면 재판 지연 전략으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차장도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는 법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도 좀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법원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대법원도 남용을 규제할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각 결정으로 일관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법농단이라든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있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오남용은 꼭 막아야겠네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